쉽게 시작하는 뉴스라이브 3월 주요 뉴스로 문을 엽니다. 급식실 공사로 인해 대체 식단으로 도시락을 지급하는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로부터는 부실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단 자체가 부실한 날도 있었고 무엇보다 먹기에 너무 차가웠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이 교무실 청소를 하도록 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교무실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이 정장 형태였던 교복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 학생회가 불편을 제기하며 교복 변경 투표를 했는데 정장 재킷 대신 후드 집업을, 하복 셔츠와 블라우스 대신 기능성 생활복을 채택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수련회를 연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실과 교실을 화상으로 연결하고 각종 체험활동은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청소년 뉴스라이브 앵커를 맡게 된 맹신영입니다. 청소년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부터 장차 어른이 되어 보게 될 높은 곳까지 최선을 다해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내 급식실 공사로 인해 학생들에게 대체 식단을 배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단을 먹는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불만이 있는 건지 윤다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점심시간. 원래대로라면 급식실에서 식사를 했겠지만 학생들이 먹고 있는 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된 도시락입니다. 이 학교는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인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위탁업체를 통해 대체 식단인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식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도시락을 담당 배급하고 있지만 기존 급식을 대체하기에는 부실하다는 겁니다. 반찬의 온도가 너무 낮고 반찬에 비해서 밥이 너무 많아서 식사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정하고 있는 끼니당 단가는 4,400원. 이 학교의 대체 식단은 제 값어치를 하고 있을까요? 대체 식단의 반찬 가지수는 평균 6개 정도입니다. 질량은 3월 16일 식단 기준 486g입니다. 비교를 위해 기자가 한 유명 도시락 판매점을 찾아 4,400원과 비슷한 가격대의 도시락들을 주문했습니다. 반찬의 가지수는 평균 7개를 넘지 않습니다. 질량도 442g으로 반찬을 추가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의 대체 식단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대체 식단의 경우 잔치국수나 비빔밥처럼 이른바 특식이 나오는 날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이나 고명을 반찬 가지수에 포함시킵니다. 반찬 가지수는 6가지지만 사실상 밥과 국과 음료만 있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식단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시락 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시락 판매점 도시락의 밥 온도는 섭씨 43도, 반찬의 온도는 39도 정도였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단의 온도는 17도에서 20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런 탓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결국 돈을 들여 매점을 찾거나 점심을 굶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를 버틸 수밖에 없는 고등학생들, 대체 식단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대심이 윤다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하태영 학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체 식단은 어땠나요? 평소와 같이 밥과 기본 반찬이 제공되지 않고 이렇게 잔치국수와 삼각김밥, 그다음에 소시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식단으로 외부 업체 도시락을 먹게 된 가정이 궁금합니다. 겨울방학과 3월에 걸쳐서 저희 학교가 급식실을 개선하는데 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3월 중에도 끝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급식실에서 급식을 조리하지 못하여 외부 업체를 통해서 도시락을 배급받고 있습니다. 평소 대체 식단을 먹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보통 다들 불만족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양이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온도 또한 고온 용기가 아니라고 그냥 플라스틱 용기이기 때문에 온도 또한 차갑고 또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도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학교 측도 대체식단 부실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나요?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은 없으나 교직원 분들도 또한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식실 완공은 언제쯤 될까요?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4월 초에 완공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태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저희 뉴스라이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이 교무실을 청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이 교무실을 청소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청소 지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까지 청소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는 아니라며 다수의 학생이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를 지시하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나름의 개선책으로 교무실 청소를 하면 봉사 시간을 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JMBS 문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학교 교실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학생들의 청소 구역표입니다. 복도와 교실 등으로 청소 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6명의 학생이 교무실을 청소하도록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달 학생이 교무실 청소를 하도록 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는데 일부 학교는 여전히 교무실 청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이 대전 시내 15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무실을 학생이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 8개 학교는 여전히 학생이 교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일부 학교는 학생이 교무실을 청소하는 시간을 생활교육부에 기재할 수 있는 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밖에 나가서 봉사를 따로 하기가 좀 그래서 학교 안에서 다 채우려고 했었는데 마침 학교 교무실을 청소하면 봉사 시간을 준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지원해서 했습니다. 8개 중 5개 학교는 그마저도 인정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봉사 시간을 안 받고서 한다는 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고요.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지 저희들에게도 어떠한 보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저희 학교와 같이 보상이나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이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학교의 교사들도 교무실 청소가 인권 침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서서히 변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교무실 청소가 학생들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봉사활동을 부여해서 교무실 청소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무실 청소는 선생님들이 하는 걸로. 지금까지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교무실 청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MBS 뉴스 문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교복 재킷 대신 후드 집업을 입는 모습.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후드 집업을 교복으로 채택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안함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복의 틀을 깬 겁니다. 요즘 바뀌는 교복의 모습은 어떤지 MTN 홍서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 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 항상 입어야 하는 교복. 정장 형태였던 기존의 교복이 입기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교복마의 디자인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이름표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친구들 이름 받기가 어려웠어요. 대전의 한 학교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러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측과 논의 끝에 새로운 교복을 정하는 투표가 이어졌고 교복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불편했던 정장 재킷은 부담 없는 겨울용 후드 집업으로, 활동감이 좋지 않았던 여름 하복 셔츠는 여름용 기능성 생활복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입생부터는 달라진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챙기고 활동하기에 많이 불편했는데 후드 집업으로 바뀌고 나서 좀 활동성 있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의 복장이 편해진 것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게 학생들로부터 호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복을 입어야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유통업계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예전에 입어봤던 그런 재킷 정장 스타일보다는 조금이나마 이제 활동성이 좋아요. 요즘 교복들이 이제 뭐 예전 자켓처럼 이제
이런 습한기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자켓보다는 이런 후드 집업들이 좀 생활하기, 활동할 때 이제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만족도가 높았고. 학생들의 불편을 받아들여 논의하고 개선하는 민주적인 학교. 교복의 변화가 그런 학교를 만드는 길에 시작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MTN 뉴스 홍서희입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죠. MTN 홍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이 학교 교복인가요? 네, 대전 노은고등학교 교복입니다. 후드 집업이 교복으로 채택된 자세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추가 교복 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과 편의성과 실용성이 높은 교복을 만들어달라는 학생들의 의견, 기타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의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바뀐 교복의 디자인들을 보고 신입생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지만 학기가 시작하고 막상 입어보니 교복 재킷이 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후드 집업을 입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불편했던 마이를 재킷으로 바꿈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편하게 교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이 조금 특이한데 학생들이 바뀐 교복을 잘 입고 다니나요? 1학년 신입생들이 등교하는 날 학교를 가보면 신입생들의 절반 정도는 후드 집업을 입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MTN 홍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련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버스를 타고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왁자지껄하게 반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같은 수련회를 할 수 없게 되자 잠깐 새롭게 변신한 수련회를 진행한 학교도 있습니다. DCN 이용현 기자입니다.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 OX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어색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친구들과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합니다. 협력하고 교육 공동체가 있다는 게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 대진구는 첫 봄, 첫 시작, 무야호, 새로 배움터라는 제목으로 1학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4월 동안 이어진 수련회는 1학년 신입생의 꿈을 찾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강의와 퀴즈, 학교폭력 예방 교육, 또 진로검사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진로 적성과 흥미 가치관을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련회를 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웠는데 저희 학교는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로 활동을 통해 저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탓에 여느 수련회와 달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각 반의 특색 사업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교실과 교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른바 온테트 시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내에서 수련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저희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10개 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반에 10걸음보다 10개 반의 그 큰 한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 너무나 멋졌습니다. 2021 대신구 1학년 응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교 생활 속에서도 학생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DCN 이용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별개로 그제부터 기본 방역 수칙이 적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독서실, 스터디 카페나 학원 등 33개 종류 시설에는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일요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계절 맞이는 매번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오며 느꼈던 초심 잊지 않겠습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랑이 끼는 이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서 딸기나 긴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안 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